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동그라미 4개의 브랜드 아우디 차량을 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아우디의 전기 세단 A6 스포트백 e-tron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8월 달부터 출시가 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쯤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 전기차들은 대부분은 뭐 Q4라든지 Q6라든지 SUV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세단 형태는 e-tron GT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는 제가 못 타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두 번째 아우디의 순수 전기 세단은 제가 타고 있는 A6 e-tron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지금 한국 시장에는 스포트백이라고 그냥 세단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해외 시장에는 외건 형태의 아반트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디자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아우디가 의외로 외건이 예뻐요. 근데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외건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팔아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아반트 모델은 안 들어옵니다. 제가 타고 있는 패스트백 형태의 스포트백인 세단 형태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디자인 특화 트림인 S라인, 그래갖고 여기 뭐 스티어링이라도 막 레드 포인트 있고 S 있고 여기도 지금 약간 음각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튼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트림이다 보니까 가격은 1억 210만 원이 됩니다. 당연히 이게 1억이 넘다 보니까 전기차지만 보조금 없습니다. 8,5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제 100% 지원권 없이 내돈내산을 해야 되는 차량인데 현재 기준으로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S라인이라서 1억이 넘는 거지 기본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걔는 막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그리고 웰컴 라이트도 없고 아우디 하면 조명회사 예쁜 조명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싹 다 빠진 기본 트림이 있습니다. 싹 다 빠진 트림이 어드밴스드 트림인데 걔는 가격이 9,459만 원인가 해요. 그러니까 9,500만 원? 언더인 거죠. 걔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 치면은 8,500만 원에 아우디의 신차 전기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또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게 이제 수입 경쟁차들을 보면 이제 전기차들을 봐야 되니까 벤츠의 EQE가 있고요. BMW의 i5가 있습니다. 벤츠의 EQE는 가장 기본 트림, 가장 깡통을 사더라도 1억 350만 원이 넘습니다. 벤츠는 요즘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솔직히 말하면 대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도 파라시스 브랜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벤츠 EQE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BMW의 i5도 가장 기본 트림이 있는데 걔도 기본 시작 가격이 9,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디 A6 e-tron보다는 조금 더 가격 포지션이 높은 거죠. 근데 걔네도 지금 뭐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실구매 가격은 벤츠를 빼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아우디를 타봤던 게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나요. A7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신형 말고 구형. 그때 아우디를 마지막으로 타고 거의 한 3년만에 아우디를 타서 그런지 막 엠블럼부터 바뀌어 있고 운영체제 다 바뀌어 있고 막 굉장히 다른 브랜드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형 아우디는 MMI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챗GPT 기반의 AI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세상에 로그인을 하래요. 원래 이런 거 스토어 들어가면 앱들이 있잖아요. 뭐 OTT도 되고 막 스트리밍 서비스도 되고 별거 다 있어야지 정상인데 누르면은 정보보호 설정 때문에 현재 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하십시오. 그래서 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떠요. 이거 봐요. 마이 아우디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우디 오너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아우디 차량을 내돈내산 하게 되면은 챗GPT 기반의 이런 AI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차량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테슬라 차량들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요즘 다른 브랜드 차량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을 솔직히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고점으로 향해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옵션도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야. 이제는 차량의 성능도 뭔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구형과 신형은 소프트웨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신차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오너가 아니면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기본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 아우디 어시스트.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꺼줘. 공조 제어를 끄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는 또 음성인식으로 컨트롤이 되네요. 네, 됩니다. 그럼 통풍 시트도 되나? 얘 통풍 시트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네, 운전석 측 시트 통풍을 3레벨로 설정하는 중입니다. 오, 통풍 시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보통 이제 시트 통풍을 하면은 엉덩이와 등판까지 나오는데 얘는 뭐랄까 뒤에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A6 스포트백 이트로는 기본적으로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투명 차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투명으로 해놨는데 한번 루프 자세히 보세요. 보셨어요? 바로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라고 신형 포르쉐 파나메라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걔는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그리고 르노의 전기차인 세닉도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다른 뭐 친구라든지 다른 분들을 태웠을 때 자랑하기가 좋아요. 보통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신기합니다. 사실 저 이거 막 계속 이렇게 막 껐다 켰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아니 이게 아무리 반투명으로 차광을 시켜도 실제로 썬 블라인드가 있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완전 여름 뭐 7월 말에서 뭐 8월 그럴 때에는 덥죠. 그리고 아무리 불투명으로 하더라도 차광이 100% 되진 않습니다. 은은하게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열도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퍼펙트하게 막아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 아니면 햇빛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뭐랄까 별도의 뭐 썬블라인드를 설치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테슬라는 그런 애프터마켓 서비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은 그냥 충분히 이 반투명만으로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시 요거를 투명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투명으로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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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근데 아무리 투명으로 바꾸더라도 글라스 루프기 때문에 기본 틴팅과 이런 열 차단이 들어가 있어서 옆유리처럼 100% 투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지만 100% 투명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최대한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을 많이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나 내 차 이거 진짜 신기한 기능 들어가 있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러면서 하늘 잘 봐봐 이러면서 야, 이거 봐 신기하지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러면서 자랑하기 좋은 기능이다.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모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투명, 불투명, 투명, 불투명 이렇게 줄무늬 형태도 있고 일반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좀 모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패턴을 좀 모양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6 스포트백 이트로는 모양까지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은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뒷삼이. 근데 세상에 얘가 자세히 보세요. 운전석. 터치가 돼요. 이 화면 조절을 터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이거 나 반대편 잘못 눌렀어. 이렇게 반대편은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좌측 이건 또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어도 터치가 되는 차량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이러한 것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터치로도 할 수 있고 이 안쪽에 패널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요즘 신형 아우디 차량들은 이제 기본기가 옛날부터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차 자체에 대한 기본기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옵션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주간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아우디는 조명회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바깥에 뭐 데이라이트라든지 헤드라이트 뿐만 아니라 실내 감성이 다릅니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깜빡이 켰을 때에도 이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순차 점등식으로 라이트 들어오면서 이쪽에도 라이트 들어오고, 그리고 비상등을 켰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전방에 ARHUD라고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달이 아닙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도어 쪽과 대시보드 쪽에 들어오죠. 완전 화려하지 않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밤에 봤을 때는 진짜 와, 요즘 벤츠 저리 가라요. 요즘 신형 벤츠들도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는데 아우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뭐 비상등이라든지 또 얘는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잖아요. 충전을 하게 되면 또 막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AR로도 길찾기를 알려주고 있는데 흡사 VR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보이거든요, 운전자라서. 그래서 VR 요 안경을 쓰고 VR을 하면은 허공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리모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깨트리고 하잖아요. 그게 전방에 앞유리에 나옵니다. 아, 이걸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화면에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HUD가 이렇게 화려한 차도 솔직히 처음입니다. 진짜 화려함의 극치예요. 그리고 A6 이트로는 여기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길찾기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차량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화질도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좀 배려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간 A6 스포트백 이트론을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확실히 얘가 가격이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얘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A6는 에어 서스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에어서스가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승차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얘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전고가 낮은 세단의 패스트백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기저항 개수도 0.21cc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도 좋아. 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안정적이야. 출력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우디가 의외로 스포티한 드라이빙의 맛을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내연기관 환산 시에 출력이 370마력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인 370마력대의 전기차들, 타 브랜드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아우디가 압도적으로 날렵하고 예리해요. 그래서 펀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가 되곤 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차 뭐 어떤 걸로 뭐 바꿀까 막 맨날 저 지금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걸로 기변을 해야지 내가 뭐 좀 기분이 좋아질까 맨날 이렇게 막 아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 브랜드의 차량도 죽기 전에 언제 한 번쯤은 소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제외하고, 디자인은 원래 예쁘니까 디자인을 제외하고 성능이 마음에 듭니다. 보통 독일차 3대장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벤비아라는 멘트도 있는데 아우디 차량들은 BMW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날렵하고 예리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은 또 옛날 과거 벤츠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그러다 보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행 질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는 이렇게 레버식이거든요. 이 센터 쪽에 얘가 D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습니다. 현재 B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여기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완전 감속이 돼요.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서고 막히는 길, 특히 출퇴근길에서 이 B 모드로 주행을 하면 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기 때문에 즉각 토크감이 있어서 급격하게 추월을 해야 될 때나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될 때는 또 망설임 없이 훅훅 치고 나가주다 보니까 이러다가 막 기변하는 거 아니야 막?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예. 근데 살짝 아쉬운 요소가 있다면은 얘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리스가 달려있는 차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어 방식이에요. 여기에 프레임리스까지 넣어줬더라면은 조금 더 무언가의 감성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신형 아우디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열고 닫기 트렁크 버튼. 그 이외에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아우디 로고 있잖아요. 이게 프린팅이에요. 프린팅 벗겨지면 이제 아우디 차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고만이라도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의 뭐 하이글롯이라도 좀 무언가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덜렁 프린트로만 들어가 있는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만 보면 사실 1억짜리 차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에도 진짜 이 핸들 반응 속도와 이 무게감과 조향감이 그냥 이 화합이 장난 아니에요. 요거는 직접 운전을 해봐야지 제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형 아우디 A6가 전기차 버전인 e-트론부터 한국 시장에 나왔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9세대 A6 내연기관 있잖아요. 내연기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쯤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디자인을 봤더니 요 A6 e-트론의 느낌을 살짝 가져가면서 내연기관의 차별점을 좀 뒀더라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디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TSFI, 걔는 일반적인 풀 내연기관이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가솔린과 디젤 요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신형 A6, 9세대 A6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걔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아마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냥 순수 내연기관과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우디는 내연기관이 더 만듦새가 뛰어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아우디가 의외로 전기차를 잘 만듭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 아우디 내연기관도 물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였죠. 근데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잘 만들다가 이제 전동화로 전환이 되면서 뭔가 약간 삐끗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우디는 삐끗하지 않습니다. 원래 잘하는 거를 그대로 이 전동화로 가져가면서 그대로 구현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이 살짝 비싸다는 게 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도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의외로 또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신형 아우디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A6 e-트론의 기본 내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수입차 내비스러운 디자인이죠. 아니 여태까지는 제가 무선 폰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 카플레이로 내비를 보고 다녔는데요. 갑자기 얘가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딱 누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핸드폰의 잘못인지 이 차량의 커넥터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먹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중앙에 뭔가 이런 선이 있거든요. 얘가 퀵 메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이런 매뉴얼들을 여기다 놨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명회사답게 실내등과 실외등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웰컴 라이트거든요. 웰컴 라이트가 무려 8가지가 있습니다. 모드를 바꿀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애니메이션도 다르고. 그쵸? 근데 얘가 전면부 데이라이트만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거고 후면부의 테일라이트는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테일라이트도 차량을 잠궜다가 열었다가 하면은 와, 이 일루미네이션 그 아우디 로고가 불빛이 쫙 오면서 좌우와 이어진 테일램프가 순차 점등식으로 쫙 이어지면서 거기 또 애니메이션이 뿅뿅뿅뿅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뭐 레이저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라인부터 이런 표면이라고 써여 있는데 클러스트나 화면 아니면 여기 센터 쪽에 들어오는 무드 등 이런 것들도 컬러를 내 맘대로 조합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차량인 것 같고 또 얘가 전기차 범용 플랫폼인 PPE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포르쉐 SUV 라인인 마칸과 카이엔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또 같은 집안 아우디에서는 Q6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기차 범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수입차 보통 이꼬로 하면은 뒷자리가 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뒷자리 쾌적합니다. 넓어요. 그리고 센터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진짜 조금 있거든요. 한 요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이 의외로 쾌적하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제가 타봤거든요. 승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내리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안락한 에어서스 특유의 몽실몽실한 하체 감각을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움과 잘 어울리는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옵션 욕심을 내자면은 이 가격대인데 마사지 시트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게도 마사지 시트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685W의 뱅 & 올럼슨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특출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트림마다 출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트림마다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옵션에서 차이를 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A6 스포트백 2트로는 배터리가 무려 100kW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국내에서는 469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0km 후반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100% 완충을 하면은 500km가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이 차량은 배터리 52% 차 있고 그랬을 때 301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500km는 거뜬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듀얼 모터가 아닌 싱글 모터 EWD라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는 S6라고 이제 듀얼 모터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확실히 전기차는 듀얼 모터보다는 싱글 모터. 그리고 요게 기본인지 모르겠는데 요 센터 쪽에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 기본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열었더니 이렇게 그냥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약간 재떨이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신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시거, 요거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있더라고요. 요거 잘못하면 화상 입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액세서리들이 있다. 근데 요거 쓰레기통을 잘라야 돼요. 이게 레고처럼 모양 그대로 딱 꼽아야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오늘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저는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